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가장 이직 경험이 많은 것으로 이 보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처음에 사실 작성했던 PT는 저희가 버리고 두 번째로 지금 만든 거거든요. 처음은 이제 제가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책에 의한 그 순서대로 해야겠다라고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하는 게 맞고 나는 말 그대로 이제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조금 그 저희가 보상이나 이런 관련된 책에 나온 인사관리론에 나오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현장 중심으로 많이 설계했다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먼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좀 말랑말랑한 내용을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면은 제가 처음으로 고민을 했던 게 이거였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교육 담당자로 처음에는 이제 사내 강사부터 많이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제가 강의하고 다니던 중에 그 회사가 이제 서비스 회사에서 그 생활가전 제품을 점검을 하는 저희가 이제 그 플래너라고 이제 엮이는 그 여사님들을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저를 어떤 분이 이제 예쁘게 봤는지 수업을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강사님은 뭘 해도 잘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일 하지 말고 이런 일 해보면 어떠냐라고 하면서 저한테 제안해 주신 업무가 이거였거든요. 네, 지입기사라고 이제 전문용어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론을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차를 타면 됩니다. 콘크리트 한 대를 타서요. 그걸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제가 기사가 돼가지고. 근데 운영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만 배우면 운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운영했을 때 주 6일 근무를 해야 되지만 9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남편이 그걸 하고 있고 안 그래도 한 명을 뽑으려고 했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면 믿어도 되겠다. 물론 이제 너무 감사했죠. 저를 좋게 막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뭐 웃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금액을 듣고 나서 웃을 수가 없었어요. 네,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옛날 사진인데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고 네, 주 5일 근무했었고 300만 원 미만의 실수령액을 이제 가져갔었고요. 이거는 실수령액이 이제 900 이상인데 물론 주 6일은 근무해야 되긴 해요. 되게 고민되지 않나요? 저는 그때 진짜 내가 왜 이 일을 하지라지 그것부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돈 때문에 만약에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사실 이 일을 버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지금 이 자리도 서면 안 되고 살짝 후회가 되긴 합니다. 지금도 있고. 네.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고 저 나름대로 개통 철학이지만 세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두 번째 내 존재 가치, 내가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건방지긴 하지만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중을 누가 물어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났겠죠. 네. 그래서 포크레인 그 지입기사라는 일은 돈을 충분히 많이 벌 수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가져간다라고 해서 이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부터 조금 약간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것만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상은 말 그대로 이제 봉급이나 임금, 뭐 다양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공되는 형태에 대해서 이제 모든 형태를 이제 얘기하는 걸 보상이라고 크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이제 월급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두 가지 개념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셀러리맨, 셀러리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가 이제 봉급은 이제 정신적인 노동을 이제 제공을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것이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웨이지라고 해서 이제 임금을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봉급이라고 잘 쓰진 않죠. 네, 임금이라고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사실 육체 노동을 기반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학자분들께서는 사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 용어를 그냥 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임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가장 이제 중요시 여겨지는 게 공평성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박찬호 선수가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LA 다저스에서 되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뉴스에서
한 문장이 나왔었는데 저 그 문장이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요. 박찬호 선수가 받은 월급 대비 던진 공 개수를 나눠보니까 공 하나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가치를 한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의 월급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코미디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저 사람은 공 하나 던져가지고 우리 월급을 버는구나. 근데 좀 대비되게도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뉴스에서 그 소방 공무원들의 그 약간 차후에 대한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월급이 이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친 걸 보면서 사실 여기서 저는 좀 헷갈렸거든요. 사실 소방공무원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구하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박찬호 선수를 너무 좋아합니다만 엔터테인먼트에서 사람들이 그냥 즐거움을 주는 한 가치의 어느 한 부분일 뿐인데 이 사람의 가치를 엄청나게 크게 인정을 해주고, 소방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인가, 그 평등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그리고 공정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임금의 주요 이슈에 관련돼서도 항상 임금을 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공정성을 기반으로 같이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금 관련 주요 노사 이슈는 창출한 부가가치,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 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장님과 근로자 간에 이 공정성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그 근로자 간에는 어떻게 이 총액을 가지고 나눠서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공정성에 대해서 이제 구조를 봐보면은 배분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절차 공정성은 말 그대로 이 임금을 배분하는 절차 과정 중에서 이게 이제 공정했느냐를 따지는 것이고, 배분 공정성은 금액을 어떻게 잘 나눴느냐라는 것인데, 여기 안에서도 배분 공정성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개념들은 이 내부 공정성에서 나오는 건데요. 외부 공정성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스타벅스의 얘기를 듣나요? 이렇게? 네. 스타벅스에 이제 바리스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스타벅스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거랑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뭐 커피빈에서 일하는 거랑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사실 저는 이직의 의사를 많이 밝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공정성을 얘기하는 게 외부 공정성이고, 내부 공정성은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 안에서 나는 바리스타가 있는데 이 사람도 같이 저랑 3년 차인데 만약에 이 사람은 저랑 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월급을 받고 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내부 공정성이 깨진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접하는 이 공정성에 대해서 이 분류 중에 많이 접하는 거는 이 내부 공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어떻게 이제 나눌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용어들은 이제 아마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신 용어일 거고,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는 조금 약간 많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성과급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판매 아니면 이렇게 특정 직군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거다 보니까 먼저 정직원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그런 일반 분들이 속하는 연봉급, 직무급, 직능급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성과급과 수당에 대해서는 좀 뒤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별 이제 장점하고 단점을 비교를 해보면은 연봉급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직급제도라고 임금 체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2016년도라고 하지만 사실 2019년도로 한다 그래도 이 비율은 많이 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직무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일을 해보면서 보면은 말만 서류에서만 사실 직무급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이 연봉급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연봉급은 말 그대로 근속연수죠. 누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는데, 단점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무조건 오래 있는 사람들이 물론 승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오래 있는 사람이 월급을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뭐 역량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늦어지는 게 단점이라고 지금 칭해지고 있고요. 직능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능력입니다. 바리스타 업무, 자꾸 이렇게 바리스타 예를 들게 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남들보다 커피를 한 잔
그 추출하는 시간 동안에 저는 2잔, 3잔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직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래서 저의 월급이 그에 따라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직무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직무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가치 난이도, 바리스타보다 기획을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동연배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에 예를 들어서 돈을 임금을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 시스템은 직무급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만 이제 이론은 정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접했던 이제 3가지 회사의 이제 그 형태를 조금 약간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회사는 생활관련 회사고요. 연공급과 함께 임의적인 성과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성과급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식품회사 피자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속하는데 사실 여기 중견, 대기업에 속하는데요. 이 대기업 피자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저는 직무급에 대해서 이제 접하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굉장히 프로그램은 이제 복잡하고 체계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게 연공급과 큰 차이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좀 달랐던 거는 이제 임의적인 성과급에서 개인 성과급으로 이제 체계가 됐었던 거 그리고 이제 현재 일하고 있는 반도체 W사 같은 경우에는 연금급으로 다시 이제 돌아갔죠. 네, 다시 돌아간과 동시에 이제 집단 성과급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생활가전 C사부터 조금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생활가전 C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직원 같은 경우에는 여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랑 헷갈릴 수 있는데요. 호봉제는 말 그대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청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무슨 업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지금 용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단순근로? 네, 단순근로의 형태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들어와서 뭐 직급에 이런 것들이 상승이 없이 꾸준히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월급이 올라가는 체계를 이제 호봉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봉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원으로 올라가다가 승진을 하게 되면은 옆으로 이렇게 올라타는 이런 형태의 이제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이게 공무원 이제 그 연봉 월급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9급으로 여기 글자가 보이시지 모르겠는데 9급으로 쭉 가다가 예를 들어서 5호 봉제 될 때 승진했다고 하면은 옆으로 올라타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8급으로 가다가 또 이제 승진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은 이제 형태를 이제 많이 띠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제도를 이제 많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 생활가전 C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하고 있는 제도들이 뭐냐면 요즘 신입사원들의 눈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인재를 끌어들인다라는 이제 치원에서 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하우 상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조금 더 후하게 주고 높은 직급을 달수록 조금 더 이제 박하게 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도찐개찐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이 곡선에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하우 상박에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직급에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후하게 줌으로써 좋은 인재를 끌어다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변화를 싫어하게 되다 보니까 퇴사나 이런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임금 상승 곡선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간다고 해도 퇴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정 하에 많이 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직원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판매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얘기하면 성과급제를 정확하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판매하는 거에 관련된 수수료, 예를 들어서 A라는 이런 마우스를 제가 판매를 했다고 하면은 이게 뭐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이거에 대한 뭐 10% 만 원 정도를 제 수수료로 가져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지원금과 기본 수당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수당은 회사 방금 판매나 다단계나 이런 것들의 형태에 따라 이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거를 조금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는 생활가전 회사이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점검을 하고 나면 그런 점검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마우스를 닦지 않지만 마우스를 닦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은 한 대 닦을 때마다 1,000원, 2,000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급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보험회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점검비가 들어가요. 점검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는 기본 수당이 없는 대신
이런 기본 수당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그 가치를 주기 위해서 수수료를 상당히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문 판매나 뭐 후원 판매 이런 걸 이제 봐보면은 유형의 물질을 판매하는 회사보다 무형의 물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수당이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것들을 이제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초기에 이런 방문 판매나 이제 단계 같은 경우에는 정착이 굉장히 힘듭니다. 초기에 통역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희가 대부분 정직원들은 1년이면 10%에서 30% 정도가 나간다라고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 회사들은 1년이면 10%가 정착을 한다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만큼 이제 많이 탈락이 되는데 특히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돌려보면은 이 내용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네, 괜찮겠죠? 네. 대부분 저희 회사에서 한번 그때 분석을 한번 해봤었는데 퇴사율이 높은 직군 그 샐러리 직군과 퇴사율이 낮은 샐러리 직군을 비교를 해보니까 150만 원이 선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띄고 150만 원을 수령을 하는 이 방문 판매나 이런 판매를 하시는 분, 1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정착이 된다라고 저희가 근거를 삼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옆에 있는 보험회사와 다른 회사들까지 다 검증을 해보니까 똑같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150만 원 선이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개월수를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고 했더니 8개월이었습니다. 8개월쯤 되면은 대부분의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150만 원 선의 판매 수당에 이제 정착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무조건 8개월을 기다리게 만들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꼬시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래서 교육기관이 8개월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원금을 8개월 동안 이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착이 되게끔 계속 8개월 동안은 판매를 거의 안 하더라도 150만 원씩은 받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고 구조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 판매라든지 후원이라든지 다단계는 좀 안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그 방문 판매나 후원 판매 같은 경우에는 약 8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지원금을 대부분 주고요.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쉬운 게임을 하는 거죠. 저희도 게임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딱 선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현금을 현금 현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걸 유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8개월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약간 자립할 수 있는 스스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 전까지는 지원금이라는 다양한 이름을 띠고 있는데요. 그런 지원금 형태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논예로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뭐 다단계, 피라미드, 방문 판매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는 합법입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는 이제 합법인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선까지 판매한 거를 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할아버지 뻘이라고 하고요. 제가 한 명을 데리고 왔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제 뭐 어머니 이제 딸이 되겠죠. 딸이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딸이 판매한 거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요구줍니다. 후원 판매. 그리고 내가 판매한 것만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방문 판매고요. 만약에 손주가 데리고 온 어느 사람이 판매한 것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밑에 그 다단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피라미드는 이제 그 더 넘어서까지도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하잖아요. 다단계 장점이 그거잖아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다 가 있으면은 난 출근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하는 이런 이제 다단계나 후원이나 방문 판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뛰어야 되는 게 그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그냥 가만히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밑에 사람들이 계속 탈락이 되거든요. 8개월이 넘어서 150만 원 넘는다 그래도 다른 회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탈락하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법의 테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설명이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못 팔아야 돼요. 혹시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수당을 유튜브에서도 혹시 어떻게 푸나 해봤는데 다 수당이라고 치면 그런 것만 나오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 보면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손을 쏙 빼놓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쉽겠지만. 네. 두 번째 회사는 이제 식품회사의 이제 피자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급을 가지고 있고, 이제 개인 성과급제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무급과 이제 한국식 연봉제에 대해서 이제 비교한 이제 그래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까지 똑같죠. 네, 직무급과. 그리고 이 등급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봉으로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사원, 대리, 과장이라고 매기는데, 여기도 이제 그 직무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영어나 숫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 직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마케팅 하는 사람과 교육을 하는 사람의 그 연봉 밴드가 달라야 되는데요. 제가 그걸 한번 실제로 본 적이 있었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 회사에서 내가 연봉을 얼마 받았냐, 그러니까 직전 회사의 연봉에 따라서 연봉 협상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연봉 협상을 할 때 이 사람이 굉장히 낮은 회사에 있었는데 마케팅이 예를 들어서 그 밴드 체계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거의 체계에서 올려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직전 회사 체계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저는 이게 무슨 직무급인가? 그냥 연봉제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네.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형태는 대부분 아직까지 직무급을 지향을 하고 있지만 완전한 직무급이 아닌 약간 우리 한국식의 좀 약간 직무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회사는 이제 그래서 직무급은 약간 연봉제와 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도록 하겠고요. 연봉제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개인 성과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개인 성과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평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평가를 개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KPI를 수립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개인 평가를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개인마다 그 수당을 조금 더 다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제 측정을 해주는데요. 먼저 처음에 그 체계를 봐보면은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사업계획 수립을 한 걸 가지고 KPI를 수립을 해가지고 그거를 개인들한테 뿌려줍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그 사업 부문에 대해서 먼저 KPI를 내려줍니다. 너희 사업 부문은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과 이런 제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조직을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큰 형태를 주고 그거를 본부마다 나눈 다음에 팀마다 역할로 이제 쪼개줍니다. 그래서 너네는 교육팀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들 때 어떤 교육을 만들어라. 아니면 조직 구조를 키울 때니까 그 조직을 키울 때 필요한 교육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등의 그런 팀마다 역할을 해주고 그 팀에서도 저한테 이제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맡고 있는 게 뭐 대리 과장급이라고 하면은 그럼 너는 대리 과장급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그 KPI를 이제 설계를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최종 결과물 각 직원들 개인이 이제 받는 KPI에 대한 이런 구축표들을 보면은 한 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정량평가과 뭐 상상평가, 이거는 뭐 사업구조 아니면 개인 역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각각에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가중치들, 이거는 이제 퍼센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이게 20점, 15점, 20점, 10점, 15점, 20점을 합쳐져가지고 100점이 만들어지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것의 각각 수치에 대한 타겟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을 해야 되는 교육 시간이 뭐 25시간이라고 합시다. 근데 제가 25시간을 못 채우면은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우리로 치면 수미양가로 이제 나눠져 있고 거기는 S, A, B, C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점수를 가져감으로써 최종 100점 만점에서 저는 몇 점이라는 점수를 가져갈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몇 점을 맞았으면은 연봉이 몇 % 상승된다. 이런 것들이 다 책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제 점수만 곱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65점을 맞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무조건 3점 몇 프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게 본부의 성과, 팀의 성과, 부분의 성과에 연관이 됩니다. 설령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일을 잘해가지고 좋은 100점을 맞았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저는 제 목표를 달성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팀이 뭐 잘못했다거나 부문이 잘못해서 부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거기에 또 부문마다 또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또 곱하지다 보니까 제가 100점을 맞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점수가 까지게 된다고 하면은 제 임금 상승률은 조금 더 떨어지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회사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반도체 제조회사 W사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봉급과 비슷한 예를 들어서 과장 1, 2, 3, 그냥 1, 2, 3, 4, 5, 6, 대리 1, 2, 3, 4, 5, 6에 따라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타고 올라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단 성과급제라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회사의 성과에 따라서 제 성과급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회사가 전 연도보다 예를 들어서 영업이 조금 더 늘어났고 판매액이 늘어났다고 하면은 그 수익금을 n분의 1 직급에 따라서 쪼개가지고 나눠주는 이제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등성은 가져갈 수 있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원인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네. 네, 같은 회사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과장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똑같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팀이 다르더라도.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부장님이고 과장님이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하겠죠. 근데 같은 직급이라고 하면 호봉에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각 세계 회사의 이제 성과급에 대해서 이제 한꺼번에 좀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회사는 이제 임은 성과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말 그대로 회장님이 기분 좋을 때 주시는 겁니다. 네. 좋게 표현하면 이제 임의성과급 사업주의적이고요. 이거는 이제 오너의 마인드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많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두 번째 회사를 인터뷰했던 건 개인성과급에서 개인 업무 실적과 이제 그 회사의 경영 실적, 부서 실적이 다 연동이 돼가지고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였고요. 이제 세 번째 회사는 이제 경영 성과급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서 실적이 아닌 회사 경영 실적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건데, 이건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회사에 가시냐, 그리고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가와 많이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에 따라서 평가가 연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어떤 성과를 어떻게 줄 거냐에 따라서 대부분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사실 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가 일을 어떻게 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꼼꼼히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이 줄 거니까 어차피. 근데 이 제도를 한다고 하면은 꼼꼼히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입장으로서는 사실 이게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긴 합니다. 왜냐면 제 개인 성적표가 있으니까 제 개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부서로 나누면 조금 더 티가 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나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물론 우리 회사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져갈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를 가져가는데, 이 구조를 가져갈 때 가장 단점은 뭐냐면 너무 복잡해요. 이것마저도 엄청난 일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동 산식으로 해서 측정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 시스템이, IT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서 잘 된다고 하면은 이제 베스트겠지만, 대부분 회사들이 이걸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걸 하는데 거의 2주 동안 팀장님하고 각각 개인들이 이 업무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치팅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교육 만족도에 대해서 제 KPI에 들어가긴 했었는데, 물론 저는 속이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4.5가 타겟이라고 쳐요. 근데 제가 4.5인지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설문지나 이런 것들을 제가 수령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입력을 하는 것도 저예요. 누군가가 검증을 해볼 수 있긴 하겠죠. 김구종이 제대로 입력했는지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하거나 옆에 동료가 체크를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동료도 바쁜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어느 성과급제가 좋고 어느 성과급제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KPI에 관련된 이제 예시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먼저 이제 전체적인 그 사업부 목표가 이제 나온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각 팀이 어떤 주제들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점으로 찍어주는 거고, 여기서 또 이제 또 나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이 팀에서는 이런 걸 조금 더 덜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각각 이 수치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된다, 목표 산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게 다 나오고요. 그거에 따라서 S, A, B, C, D에 따라서 이제 각각 전략 목표가 나와서 이걸 가지고 이제 조직원들이 이렇게 뿌려가지고 가져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PPT가 100장이 넘는데 그 중에서 틀리느라 너무 힘들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수당에 관련된 거, 이제 월 임금은 넘어가고 말 그대로 이제 수당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사실 수당은 이거는 회사마다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어떤 회사는 그 점심값을 수당으로 주는 회사도 있고, 뭐 초과 수당이, 근로 수당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퇴근 수당이 있는 것도 있고, 별의별 수당이 다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회사에서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월급을 저희가 테이블을 옮기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대표이사라든지 이제 뭐 임원들이라든지 뭐 사회 임원들 이사들까지 다 설득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쪽에서 불만이 나온다,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페어하지 않다라는 이제 말이 나왔을 때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사실 수당이죠. 그래서 이 수당을 올리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그 월급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에서 조금 약간 벗어날 수도 있는 거여서 사실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수당이 근데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제가 퇴직금을 기반으로 할 때는 그때는 조금 또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사실 수당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은 이 기본급을 건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의 그 공무원에 관련된 시스템들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대부분 수당을 이제 많이 움직이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일반 사무부 공무원이 월급 기본급을 이제 128만 원을 가져간다고 가정했을 때 공통 수당으로 해서 62만 원, 어떻게 보면 월급의 2분의 1이 수당으로 이제 기본급 2분의 1 수당으로 주고, 또 거기에 보시면 이제 알파 수당이 이제 되기 때문에, 예전에 그때 한번 잠깐 이제 저는 참고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공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되지 못해서 이제 그랬지. 네, 그래서 이런 수당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붙은 게 아니냐라는 이제 말이 나오고 봉투를 안 있는데, 내는 것도 완전 나이 인증이에요. 네, 그래요? 네. 월급 봉투를 안 네. 내는 것도. 네. 저 사실 받아본 적은 없어요. 네. 명절 수당은 이렇게 봉투로 받아본 적은 있지만,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꼬집는 것들도 나와서, 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 그대로 부가적으로 특정 직군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너무 많이 키운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수당 말고도 새로운 형태의 이제 보상에 대해서도 좀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가 전 회사에서 어떤 컨테스트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스트를 우승한 5명에게 보상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미리 예상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예산 안에 그 돈을 줄 돈을 제가 뽑아놓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5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뽑아봐도. 그래서 이 500만 원 가지고 5명을 어떻게 줄까 하다가 제가 이제 이거를 제안을 했는데, 저희 임원 말로는 야 누가 이거 하냐라고 했어요. 야 누가 이거 하냐, 통 가져가려고 하지.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한 푼 부장님만 돈 가져가시고, 과장급 이하는 다 이거 가져갔어요. 네. 여기도 좀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앉은 네. 거기 왜 가있어? 과장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바꾸셔야 돼요. 연령이나 뭐 가정, 그렇죠. 네,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 있느냐 없느냐. 가정이 있으면 사실 이거를 굉장히 선택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서 불구하고 선택하신 분이 있긴 있지만, 네. 집에만 있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집에만 있어도. 그래서 집에서 싫어할 수 집에서 싫어할 많은데. 집에서 출근해서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게 굉장히 조금 좋은 이슈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회사에서도 사실 좋잖아요. 그 월급을 이 사람이 그 돈을 더 쓴다라기보다는 이런 좋은 형태의 이제 유급휴가라고 하는 새로운 보상을 이제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도 이제 조금 더 시너지가 되고, 회사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 가지고, 이런 형태가 아마도 나중에는 조금 더 이제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이제 복리후생까지는 이제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복리후생도 이거는 어떤 그 패션 대기업의 복리후생을 가지고 온 겁니다. 대부분 이제 있는 거죠. 사실 뭐 건강 검진, 의료 지원 등등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법적으로 그 복리후생이 다 임금에 포함이 돼요. 통상임금. 통상임금. 그래서 그건 좀 연말정산이나 이렇게 네. 할 때 그때 네. 그게 다 총소득에 잡히는 작년부터. 저도 몰랐었네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수당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조금 더 좋은 회사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임금을 올리기는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가적인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당보다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컨트롤하기 좋은 것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것들은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이라고 해가지고, 카페테리아식이 그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 외국 PPL 같은 데 가보면 우리가 원하는 걸 이제 골라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카페테리아에 그런 것들이 차려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거 가져가듯이 복리후생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가져져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골라서 픽해서 가져간다는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대기업이나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원하는 형태로 가져갈 수 있게 그런 포인트라든지 그런 어떤 점수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복리후생이 가장 많은 업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회사로는 이 회사들이 가장 많습니다. 어디죠? 네, 콜센터. 네. 이거 역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상호합학 때 말씀드렸던 퇴사율과 조금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가장 빠르게 그만두는 뭐 판매직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그만두긴 하지만 텔레마케팅이라는 이런 직군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형태도 봤냐면 노래방에 있는 것도 봤어요. 교육을 하러 갔는데 밑에 노래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회사 안에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번호만 누르면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구조였는데 그런 형태도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직군에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복리후생을 가져가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52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도 육아휴직을 보장을 해주고요. 뭐 다양한 형태, 뭐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를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도입하고 있는 쪽이 이쪽 텔레마케팅 쪽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큰 틀은 이런 퇴직률이라든지 얼마나 일이 힘드냐, 에 따라서 이제 적용이 되는 게 조금 HR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안타까우게 있습니다. 울어야지만 그런 적절한 대가를 제공을 해주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말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그 수당이나 급여, 임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꾸잖아요. 이거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런 꿈을 많이 꾸잖아요. 저는 이 금액 아니면 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그런 형태의 임금 협상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 이전까지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이 금액 아니면 저희 일 못합니다. 제가 회사 기억이 얼마인데 네. 그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죽기 전에 한번 꼭 해보는 걸로 하고.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이런 형 상태에 대해서 이제 많이 후회하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그 직업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직업 얘기를 했잖아요. 300만 원이냐, 300만 원 받는 교육직군이냐, 900만 원 받는 중장비냐라고 고민했었을 때, 나중에 보니까 이걸 미리 봤으면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을 겁니다. 교수님은 이제 아마 익숙해서 이제 지겨움에 다다르실 텐데, 거창고등학교 이제 직업선택 10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직업을 찾느냐. 너네들은 이런 직업을 찾아라.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창고등학교라는 정말 좋은 학교에서 이 가르침을 준 건데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내가 직업을 굉장히 선택을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걸 보면 딱 교육이거든요. 보십시오. 월급이 적은 쪽으로 있어요. 네,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이래 교육자가 굉장히 고용봉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져가는 형태가 거의 없고, 외국으로 가면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으로 가면 교수님들 하시는 분들은 명예를 가져가는 거지, 이런 재정적으로 부유한 걸 가져가는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더라고요. 자, 내가 아닌 곳이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대부분 교육은 요즘은 조금 내가 원하는 곳이 되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해당이 됐었고, 승진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당연히 얘기하면 되겠죠? 왜 아프냐? 승진기회가, 교육 쪽은 잔잔하게,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양지에서 살 수는 없어. 하지만 그늘에서 살지는 않아. 그래서 따뜻하게 항상 어느 정도 중간으로 쭉 갈 수 있는 이제 직군이라고 제 후배들한테 얘기하면서 그래도 갈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직군이고요. 모든 것이 갖춰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아까 형님 얘기하신 것처럼 교육에 가시면은 교육의 시작은 뭐냐면 간식 세팅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부장이 돼도 부장 교육하면은 아마 간식 세팅 먼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학교할 때도 그래요. 교수님이 발표하는 되셔도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맞춰놓으면 이렇게 뿌듯해. 그래서 언제는 그런 걸 봤는데, 그 누나랑 엄마랑 같이 바지락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바지락 칼국수 먹고 나면 그
뭐라 그러죠? 그 거기 껍데기 했잖아요. 껍데기를 제가 이렇게 쌓고 있더라고요. 이거 뭐 하냐고 되게 당황하지 않고 있었었는데 네. 아무튼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다퉈서 보이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네. 일맥상통하죠.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이라는 건 바라볼 수 없는 거. 아 근데 이건 좀 그냥 가져갈 수 있는 유튜브가 네. 충격받죠. 네. 근데 기업교육 하시는 분들은 네. 사회적 존경은 네, 가져갈 수 없어요. 네. 교육교육을 안 하시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기업교육 하십시오. 네.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 아까 말씀드렸죠? 네. 센터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아주 끝은 아니지만 네. 부모님이나 아내 같은 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에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라는 이런 측면을 가서 봤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너무 직업을 잘 선택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